취업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기업들은 경기 둔화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설 자리를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그들의 청춘을 채 즐겨볼 겨를도 없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도전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행정고시에 도전해볼까 하고 신림 주변을 기웃거리고는 했습니다. 게으른 덕분에 실천하지는 못했지만요. 도전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하고, 기회의 불균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지만 도전에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자기 효능감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면 자존감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좌절만 맛본 청춘들은 동굴 속에만 숨어 살거나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실력이든 운이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노력도 좋지만 꼭 길이 거기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적고 복지도 없는 중소기업이나 가라고요? 네. 시선을 한번 다른 곳으로도 옮겨보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 편견이고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대기업이 좋은 회사라고 말하기 어렵듯 모든 중소기업이 다 안 좋은 회사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취업의 벽에 막혀 고민하고 있을 분들에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의 기회를 늘려드리는 차원에서 얼마 안 되지만 제 급여를 살짝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08년 직원이 채 30명도 되지 않는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건 한 달을 꽉 채운 첫 제 급여 명세서입니다. 2008년 8월 급여이고요. 보시면 150만원이죠. 네, 제 입사 연봉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당장은 부족했지만 회사에서 배움의 기회도 많았고 운 좋게 제가 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기회가 생겨서 실력도 발휘했습니다. 자연스레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급여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5년 뒤 2013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수당이 가장 없는 달로 골랐습니다. 2013년 11월 급여이고요. 중간에 저 주말 근무 빼면 412만 5천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950만원입니다. 2008년 월급 150만원에 연봉 1,800만원, 2013년에 월급 412만 5천원에 연봉 4,950만원. 5년 동안의 연봉 인상액은 총 3,150만원으로 매년 600만원 정도씩 오른 셈입니다. 상승률은 175%이고요. 기업의 연봉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비례한 편입니다. 즉 3에서 5% 정도 수준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동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회사에서는 첫 몇 년은 10%대 인상도 가능하지만 점차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2019년 9월 한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 평균 연봉이 4.6% 상승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475만원에서 3,634만원으로 159만원 인상된 거죠. 물론 비율은 상대적인 거라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연봉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이 인상되었다면 연봉 2천만원인 사람은 5%가 오른 것이고 연봉 8천만원인 사람은 1.3%가 오른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제 연봉 상승률 175%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시로 든 연봉 4,950만원은 2013년 제 7년 전 연봉입니다. 그래서 전 중소기업이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나에게 맞는 회사나 급여가 높은 회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잘 고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빗대어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직무든 회사 경쟁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돈을 잘 벌어야 급여도 오르고 기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회사를 결정할 때 그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템이 새로운 것인지 혹은 동종업계 대비 비교적 혁신적인 것인지 살펴보세요. 후발주자이거나 사업이 아직 시작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는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되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 잘 알고 그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의 평가가 소비자의 시선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더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30명도 채 안 되던 제 직장은 나름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어느새 300명 가까운 직원을 보유한, 이제는 중소기업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경영진의 사업 의지가 강한가? 직원 채용에 인색한지 한번 보세요. 성장보다 수익이 목적이라면 인건비 줄이는 게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개발 인력 투자에 적극적인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업은 새로운 것에 투자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자금 운용이 투명한가? 우선 회계 격리부서에 친인척이 앉아있으면 그 회사는 탈락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회사 자금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밖으로 새는 돈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 투자에 인색해지고 직원 복지에 무심합니다. 상장에 집착하는 회사도 주의하세요. 상장은 이유가 어찌되었던 모자란 돈을 외부로부터 충당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역시도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서 직원 육성에 관심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조직 문화가 비교적 수평적인가? 군대처럼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상명하복 체계가 명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시에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일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잔소리만 해대는 꼰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 기획안이 어떤 식으로 보고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본인의 노력이 팀장님의 아이디어나 팀의 성과로 둔갑되는 걸 목격했다면 두말 없이 박차고 나오셔도 됩니다.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수록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섯째,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만 부려먹는 회사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갈아넣는 회사 혹은 그런 직무는 대부분 반복 업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을 쓰는 일이든 사무실에 앉아있든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배울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를 경험해 볼 기회는 더더욱 없을 거고요. 본인 커리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역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도 됩니다. 여섯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도 내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내 능력이 부합해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고도 일이 맞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연봉에 반영됩니다. 연봉이 잘 오르지 않으면 동기와 동력을 잃게 되고 이는 다시 업무 태도로 반영됩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죠. 이건 어떤 회사에 입사하든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중소기업에나 들어가라고 권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전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상위 10% 연봉이 6,95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취업에 성공하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높은 수준의 직원 복지와 주변의 부러운 시선은 덤이겠죠. 머슴질도 이왕이면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도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행정고시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미래에 책임감 없이 지냈던 그 시절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아쉬움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직 활동에 내 젊음을 모두 올인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되도록이면 2년은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년이면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건 한 곳에 오래 갇혀 있다가 보면 생각도 고이게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0만 명이 이직을 했는데 이는 2015년 69만 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1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을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취직하고 도전해도 기회와 시간은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들러리로만 남지 마시고 다른 기회도 엿보고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